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이제 3번 챕터에서는 안전한 촬영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드론 촬영에서 위험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 나무 그리고 건물 그 다음에 바람과 빛 그리고 배터리가 있는데 드론 택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드론 택배의 가장 위험한 게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날아다니는 드론에 돌멩이 던지거나 하면 드론이 맞아서 추락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위에 드론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사람 위에 드론이 떨어져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전선이나 나무 건물 이런 것들은 보통 드론이 가서 부딪히거나 걸리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통 지금 사진처럼 전선이 이렇게 많으면 이런 데는 잘 안 걸려요. 근데 어디에 걸리냐면 논이나 이런 곳에 전선이 낮게 한 줄이 갑자기 몰래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 갑자기 걸려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바람비 조심하셔야 되는데, 바람이 많으면은 기체가 맨 앞에 설명드렸는데 기체의 기울기가 35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여기 35도가 아니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뒤집혀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람을 조심하셔야 되고, 비는 당연히 여기 드론에 물이 들어가면은 부식이 되고 녹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와 프로펠러가 있는데, 배터리는 저희가 너무 추운 겨울날이나 너무 뜨거울 때 쓰게 되면은 배터리 효율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이제 화재 위험이 있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프로펠러는 반대로 끼우시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추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드론도 안전하게 날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요. 전방에 센서가 있고요, 후방에 센서가 있고, 측면에 센서가 있고, 상향과 하향, 이제 위와 아래에 센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역할은 어떠한 물체가 가까워지거나 했을 때 이제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물체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단 이 센서들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그 자신 있을 때 쓴다는 모드 스포츠 모드로 놓으시면 이 센서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는 반드시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페이스세이프란 이제 조종기가 신호가 끊기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또는 기체가 뭔가 이상이 있거나 이제 비상상황이 발생 시 드론이 자동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자동 안전장치고요. 페이스세이프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리턴 톰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기능인데, 이게 발동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륙했던 장소에 착륙을 하게 돼요. 그래서 GPS를 이용하거든요. 저희가 드론 시동을 걸게 되면은 GPS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륙한 장소를 항상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항상 GPS가 잡힌 상태에서 비행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인식을 못하시면은 리턴 톰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 리턴 톰은 이륙한 장소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배 위에서는 작동을 하시면 안 돼요. 배 위에서 작동을 하시면은 이제 리턴 톰을 했는데 갑자기 바다에 빠지는 드론을 만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바다 위에서 이제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물에 조금씩 계속 밀려다니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위성 좌표는 고정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 위에서는 이제 리턴 톰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수동 착륙을 하셔야 됩니다. 비행 전 이제 체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터리 체크 제일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사고는 배터리가 없어서 많이 나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요. 기체 상태는 어디 볼트가 풀린 게 있는지, 그리고 프로펠러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프로펠러 헐겁게 끼웠다가 공중에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조종기 제대로 먹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상 체크,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종자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제 이 준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은 날릴 거면 꼭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조종자 준수사항을 이제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의 과태료가 시작되고요. 스타트가 1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3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시거리 범위 비행 금지는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범위 내에서 이제 비행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음주 비행 금지는 이제 술 먹고 드론을 날리시면 안 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다른 거는 과태료가 100만 원인데 음주 비행은 과태료가 지금 2천만 원이에요. 왜 이리 비싸냐면 이거는 항공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항공기를 모는 이제 기장과 처벌을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주 비행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비행 중에 낙하물을 투하하시면 안 되고, 유인 항공기에 접근 시 이제 회피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회피 방법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무언가 만난다 그러면은 서로 오른쪽으로 피하기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방향을 헷갈려 버리면은 서로 마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오른쪽을 피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제 위험한 비행을 하시면 안 되고 장치의 소유자 정보, 이름과 연락처 이 정도 기재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밤에 비행하시면 안 됩니다.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루겠다는 장소 거기서부터 150m니까 지상에서 150m 아니면 옥상에서 150m 혹은 산에서 150m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이루겠다는 장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비행을 다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구역들이 있어요. 크게는 P518이라 해가지고 휴전선, 북한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휴전선에는 당연히 비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인근,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 그거는 날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P61, 62, 63, 64 발전소로 65까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잘하게 녹색깔 박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군공항이나 민간공항들이 있기 때문에 공항이 있는 데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고도 150m는 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이제 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 금지 구역인데 내가 꼭 날리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못 날리는 건 아니고요. 비행 승인을 받으시면 이제 날리실 수가 있어요. 비행 승인은 어디서 받느냐?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행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민원 신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을 누르시면은 비행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사전 확인사항을 체크 후에 신청이 가능하신데 승인 신청에 들어가면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빈칸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신청했는데 잘못 신청했다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잘못 신청했으면 어디 부분 수정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거 수정하시면 되니까 크게 막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단 이제 비행 승인은 비행하기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되고요. 촬영 승인은 4일 전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